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세력들의 지분관계 시즌2에서 파트 5인데요. 시즌1에 나왔었던 그 소니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메디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즌2는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여기 있는 이 엠버 캐피탈에서 이어지는 파생되는 기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급등 급락을 하려고 보니까 메디콕스가 급락에 나왔던 거예요, 급락에. 그래서, 메디콕스랑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가 소니드가 있으니까, 이 소니드와 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게 낫겠다 해서 돌아봤습니다. 여기 두월 물산 홀딩스가 일단 가지고 있는 연관된 기업들이죠. 이게 휴림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딩방에서 추천 나오는 THQ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휴림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갑자기 연관이 됐죠. 리딩방에서 종목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시세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시세 조정. 거기서 먹는 거면 되게 좋은데, 먹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번 망할 때 착살이 나겠죠. 특히나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시세를 타고 분출을 했다가 사명을 갖다 카나리오 바이오로 바뀌자마자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예전에 분석을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메디콕스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메디콕스를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은, 어제 제가 전일자에 주식의 반등 숫자는 많지만 오늘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코스피 200이 상승한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0.2%밖에 안 됐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질 거고, 옵션 값 자체가 내일 9월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07에서 305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넓게 얘기한 건 하루가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307.25보다는 305에 더 많은 그 확률이 높네요. 305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시면 전체적으로 외인은 여전히 팔고 있죠. 그리고 선물도 누적적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2일 남았는데 이 포지션 자체가 외인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인은 지금 평단이 엄청나게 낮아요. 200대, 280대 후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전부터 롤오버 한 게 있잖아요. 롤오버 한 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요 최근에 샀던 것들이 뭐 누적이 조금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보시면 뭐 콜옵션, 풋옵션도 엄청나게 사놨고요. 신용장고는 여전히 20조 가까이 되려고 하죠. 이것도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와, 지난달에 제가 1320원 넘어갔을 때 이제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 60원이 더 올랐어요. 이게 근데 국가가 뭐 어떻게 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유로나 그 외의 달러 지수에 이제 연관된 화폐들이 폭락해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적인 뭐 IMF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기가 오진 않을 거예요. 오진 않을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제보다 시스템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펀드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내일 부담이 되면서 좀 더 가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올라왔어요. 선물이 이게 캡처했을 때보다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도 상승했다가 반대폭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비슷하게 간다면 조금 더 내일 시장의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메디콕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메디콕스 오늘 딱 만원에 끝났어요. 만원에 끝났는데 하한까지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천억이 안 돼요. 천억이 안 되는 회사가 이제 만원이 넘는다. 이런 회사는 좀 드물긴 하죠. 근데 뭐 이게 뭐 그 감자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서는 천억인데 만원인 종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갈수록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적자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점점 이제 조금 줄이긴 했어요. 이거는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금 약간 위험하고, 그 다음에 BPS가 7,000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주가보다는 현저히 낮으니까 크게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최근 매출도 여전히 나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니드는 왜 112억 원에 메디콕스 지분을 갖다가 56만 주를 인수를 해야 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총 지분을 갖다가 14.5% 05% 정도를 갖다가 획득을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적어도 유통 주식 수는 80% 이상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 교란에 상당히 취약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많다는 거는 과거에도 전환사채나 그 외의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유상증자나 이런 쪽으로.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 든든한 기업들은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회사들이 다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를 받고 전환사채를 받으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소니드를 잠깐 보자면 소니드 역시도 112억 원을 주고 살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시총 자체가 아까 메디콕스보다 더 낮아요. 860억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시총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이걸 갖다 차입해서 매수를 한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부채 비율은 여기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BPS는 훨씬 더 낮고.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자기 같은 한 개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위에 링크 카드로 올려드릴 텐데 예전에 분석을 보시면 소니드가 원래 소니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야벡스라는 이름이 있었고 소니드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뭐 야벡스 이전에 또 이그젝스 뭐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이 이름을 계속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뭐 이미지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브랜드 네이밍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디콕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이거 그 사업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조선기자재랑 전동기 발전기 부분이에요. 그죠? 요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매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버티는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배를 하면 한 1800 이게 될 테니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디콕스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니드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투여할 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메디콕스가 앞에서는 조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기자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따 나올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갖다가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많이 합니다. 조선을 하고. 그런데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크게 없어요. 보시면은 뭐 16억 정도, 요 정도밖에 없는데 전환사채가 205억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늘리겠다는 기대감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털어먹겠다라는 그게 재무제표에 확실하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아까 메디콕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커넥입니다. 커넥이라는 곳인데 이건 또 핀테크 회사예요. 핀테크 회사. 이 회사도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죠. 조선기자재 회사를 갖다가 핀테크 회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주가 조작을 갖다가 대놓고 하려고 했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커넥이 지금 소니드에게 주식을 팔고 이 소니드가 거기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소니드가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유상증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40억 정도 40억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가 차죠. 한 회사의 상장회사의 최대주가 되기 위해서 112억에서 플러스 40억, 한 160억 정도면은 충분히 된다. 그런데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액이 5,040원이다. 오늘 마이너스 30% 가가지고 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 메디콕스가 뭔가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늘린 다음에 그러면 주가가 계속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등락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5,000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 회사를 갖다가 팔아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환사채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도 소니드라는 주체를 밀어주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협조를 하겠죠. 자, 메디콕스가 온코캐스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온코캐스트가 제가 카나리어 바이오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오레고 마빈 뭐 뭔가 뭐 이게 있긴 한데 이게 임상이 3상에 들어가는 게 23년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3상이 통과를 되려면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갖다가 주식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해라. 근데 회사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제 거미줄에 엮여 있는 그런 그 종목 분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의 작전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 메디콕스가 이 온고캐스트 이 메디콕스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두얼물산이
뭐 한 달이 거쳐서 휴림로봇을 통해서 소니드를 갖다가 중재를 하게 되고, 소니드가 메디콕스를 다시 인수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여기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월물산은 카나리오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여기 돼 있네요. 올해 고 봄합을 개발 중이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다. 25년 최종 결과를 확보해서 상용하는 게 목표다. 이게 부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신약 있잖아요. 이거 된 거 거의 없죠. 2년 동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과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죠. 맥콕스 튜 메디를 이거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얘기하는데,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이런 바이오 회사를 갖다가 자회사로 두는 거면은 이건 그냥 뻥카예요. 왜냐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글로벌 파마가 시총이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랑 비빌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게 되는 거면은 제가 빅파마가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는데,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온고캐스트, 얘들이 두월물산에다가 발행한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 3,400억이죠. 3,400억. 3,400억인데 표용금리 0에다가 만기보장 수익률은 0%. 그죠? 그냥 빌려준다. 말이 됩니까? 누가 이거 3,400억을 갖다가 이렇게 공짜로 빌려줘요? 그것도 기간이 2052년까지. 이거 틀린 줄 알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만기일이 52년까지. 52년까지. 자, 보시면은 오큐피 바이오죠. 얘들이 무슨 그 온고캐스트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이렇게 해서 발행 대상자로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대여금 채권을 갖다가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여금 채권을 빌려준 사람이 결국에는 두월족이에요. 두월족. 그러니까 두월물산이 그냥 지들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모은 돈을 빌려주고, 그걸 갖다 다시 이렇게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만 회계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이거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똑같은 회사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분석에서 말씀드렸어요. 3,400억을 갖다가 받으면 보니까 여기 자산이 3,898억이다. 똔똔이 되지 않느냐. 나머지 중간에서 어떤 투자자 한 400억 정도만 들어오면은 이 회사의 실체는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 현대사료를 통해서 작전을 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주가 조작, 주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회사입니다. 자, 메디콕스 보시면은 아까 메디콕스의 주요 매출처, 조선, 기자재 이건데, 과거에 봤었던 그 잡주들과 비슷하죠.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나와요. 당뇨병.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죠.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았으면 당뇨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대마 육성, 이거 흔한 테마죠. 대마로 골러간 회사들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상장사들 중에 이거 대마로 얘기하고 돈 띄우고 망해가는 거 많죠. 비보전 헬스케어, 비보전 라인, 텔콘 RF 이런 쪽.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핀테크, 그죠? 이게 시총 1,000억에서 할 수 있는 회사의 그겁니까? 안 되죠. 자, 거기에 안과용 의료기기 안 되죠. 포장 공급, 대마 올려 이상한 거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화장품 포장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재다능하던가 아니면 다재다능한 바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죠. 경쟁력이 없는 회사. 그런 회사가 이제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감자를 통해서. 자, 결국에는 이 커넥이 추가 투자를 해서 최대주주 넘어간 걸 갖다가 소니드에게 넘깁니다. 커넥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그거는 받지만 우회 상장을 포기할 정도면 자기들은 이거에 엮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보면 GS 페이먼트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별거 다 하죠. 원고캐스트 지분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결국에는 전환세권을 갖다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한 137억 정도가 남았어요. 137억 정도가. 그죠? 137억 남았는데 전환 가격이 6,850원.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월 23일부터 상장을 예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 가격대의 수익을 보고 파는 거죠.
자, 누가 좋은 걸까요? 이런 것들 다 하면 전환사채가 지금 이게 17회차거든요. 17회차. 그럼 과거에 있었던 전환사채들은 이거보다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니까 전환가격이 훨씬 더 낮겠죠. 그럼 그거 있는 것만 정리를 해도 뭐 어떤 모종의 세력들과 주고받는 게임에서 주주 외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논점은 간단한 거예요. 소니드도 그렇고 그리고 휴림로봇도 그렇고 휴림로봇 자체가 지금 인수하는 THQ 이것도 그렇고 THQ가 원래 이름이 전설의 종목 간만우입니다. 간만우. 거래 정지 당했다가 뭐 풀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데 얘들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다가 플러스로 메디콕스까지 그리고 최고의 대장인 두올까지 적어볼게요. 얘들이 주 공통점이 뭐냐면 주력 사업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력 사업을 벗어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뭐 대마죠. 대마 이렇게 가는 거고 휴림로봇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바이오로 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가 사업체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본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업은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종을 잠깐 빠뜨렸는데 제가 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박스권을 갖다 항상 여기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는 구간이 다가오면서 여기서 다시 갇힐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갔을 때 뚫지를 못했고 거기서 빠지면서 다시 한번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받아주지 못하면서 이 박스권 위로 뚫었으면은 진짜 뭐 하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다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파동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파동 자체가 지금 크게 본다면은 사람들은 짧게 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파가 그려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반대의 느낌이죠. 여기서 아예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여기서 1파, 2파, 여기서 이제 3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니고 아래로 더 빠집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 자체가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 구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구간에 여기 올라갈 거는 여기는 이제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로 빠지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주가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간혹 가시다가 몇몇 분들 중에 뭐 삼성전자 이제 장기 보유하겠다. 10년 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 요쯤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굳이 뭐 그러실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요까지 올라가니까 저한테 구독 취소하고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뭐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어쨌든 사시고 올라가서 파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량 늘리신 분들은 여기 왔을 때 이제 지옥을 보겠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이니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다시 이까지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향후 1, 2년 내에는 못 올라와요. 이거는 100%예요. 나머지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같이 쭉 빠질 겁니다. 지금 환율 보이시죠? 환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성전자만 이익을 보면 뭐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몰려봤자 어쨌든 외국인들의 공매도 타겟이 될 겁니다. 자, 메디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새롭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래량의 시세가 다 터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뛰어 있고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뭐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전환가액 자체가 워낙에 낮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대략 보시면 한 이 정도 선 6,000원, 6,000원대, 6,000원 잠시만요. 6,000원이면 한
요 정도 라인이죠. 요 정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뭐 뚫지 않고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전환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에 전화했다는 거는 조금만 털어먹고 이제 과거에 했었던 아까 16회차까지 있었던 그런 전환사채들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 거죠. 왜냐면 과거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적이 많이 없으니까 한 요 정도 한 1, 2년 사이에 바꿨던 거 요것만 먹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여기 한 번씩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유상증자 하는 종목이나 전환사채 하는 종목들이 다 비슷한 패턴 가지고 있다 그랬죠. 뒤로 돌리면 와 미쳤네요. 그죠? 이거 주가가 옛날에는 166만 원이었던 거예요. 166만 원이 지금 만 원인 거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17회차까지 있겠죠. 그죠? 뭐 여기 보시면 뭐 배당락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액면 분할 무슨 권리락 유상증자 증자 그다음 병합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렇게 띄웠다가 여기서 팔아먹고 내리면서 전환사채 하고 또 다시 팔아먹고 내리면서 전환사채 하고 여기서 팔아먹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가는데 큰 틀을 보면은 그죠? 큰 틀을 보면 이렇게 무조건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사라지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기간에는 뭐 어떻게 상승을 하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게 엮여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쌍방울이 여기 있잖아요. 쌍방울이 여기 있고 이 광림이 테크를 타서 KH 일렉트론이라는 다른 세력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록뱀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고 이 초록뱀 컴퍼니가 우리들 휴브레인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정권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타서 또 에이프로젠 연결되어 있고 이스트버건디 연결되어 있고 두올물산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종목들이 연관성이 없으면 따로따로 놨을 건데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거 중에 하나만 어떤 이제 모범 사례가 보이게 된다면 그렇게 비슷하게 주가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했던 안 되겠죠. 이 했던 부분이 그게 지금 12 그 리픽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정이 됐어요. 이거 이후에 또 다른 부분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하겠죠. 에디슨 이분이 이거 같은 경우는 날라갔고 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정지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조만간 이 메디콕스도 좀 위험한 라인을 타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건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원래 가치로 돌아오는 거고 원래 가치는 만년 적자 100억을 벌면은 300억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즌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인수를 하고 뭐 또 팔아먹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저도 이제 어디까지 끝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